다급한 박찬대. 대통령실, 대통령실, 대통령실만 외쳤어요. 참, 정말. 이자가 녹음 테이프 공개를 할 때 뭐 아주 설쳤습니다. 설쳤는데 그때 박찬대가 뭐라고 그랬냐?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 당에서 책임지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실무팀에서 철저히 확인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일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신변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소리규명연구소에서 이 녹음 파일이 편집됐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소리연구소에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 대통령의 비서를 지낸 강명구 의원이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찬대에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뭐 이를테면 말은 존칭어를 씁니다. 국회 상임위니까. 이런 식입니다. 운영위원장 자리를 찬탈한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이 어제 아침 명태균 녹취를 틀었습니다. 이 녹취에는 대통령 육성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것을 틀었습니다. 혹시 이거 편집하셨습니까? 아니면 짜집기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틀어주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주 예의 바르게 묻습니다. 그러자 박찬대가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 왜 국정감사를 하는데 나한테 질문을 해? 내가 국정감사 대상이야. 내가 정부 여당이야. 나한테 질문하지 마. 대통령실을 물어봐. 그러자 강명구 의원 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만천하에 당사자 동의도 없이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녹음된 건지, 어떻게 제3자가 녹취를 한 건지, 어떻게 제보가 됐는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어떻게 유출이 되고 어떻게 민주당 손에 들어간 건지 소명해야 할 겁니다. 이거 박찬대 큰일 났네 이제. 이게 법적으로 엄청난 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수석비서관을 하다가 지금 충남 홍성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강승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녹음 파일 편집 조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설연구소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공천 개입 근거가 되는 주요 부분에서 소리가 끊기거나 고의적으로 잡음이 추가됐다. 배명진 숭실대 교수가 속한 소리규명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언급하면서 강승규는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 가치가 없다.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배경 잡음을 추구한 흔적이 보인다. 소리 단절 구간도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녹취록 하나 갖고 그것도 조작된 흔적까지 보이는 녹취록 하나 갖고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한 그 강명구 의원이 박찬대를 향해서 질문을 할 때 박찬대의 대답, 이 신문 기사는 짧게만 돼 있는데 실제 녹취록, 이게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는 속기록을 하죠. 속기자가 속기록을 작성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명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은 위원이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의원이 아니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강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찬탈한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어제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명태균 녹취를 틀었어요.
녹취에는 대통령 육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것을 들었어요. 이거 혹시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 하셨나요? 그러자 위원들이 웅성웅성해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자, 그러자 박찬대가 강명구 위원,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까? 그래서 아니 질문하는 거잖아요. 강명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찬대가 아니 제가 정부 여당입니까? 그러면서 박찬대가 뭐라 그러냐? 저에 대한 질문하지 마세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대통령실에. 이게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겁이 났으면 뭐 큰일 났겠다 싶었을 거예요. 이게 의혹이 제기된 대로 정말 조작 편집된 영상을 박찬대가 이걸 공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뜻밖의 반전을 일으킨 소리규명연구소는 도대체 어떤 편집 의혹을 제기했는가? 다음 정론일침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 아예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리연구소입니다.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31일 어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공개된 명태균의 통화기록에서 짜집기 편집 의혹 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자료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녹취되어진 명태균의 통화 기록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공개되었다. 그냥 들어만 보아도 녹취 상태가 아주 불량했으며 17.5초의 짧은 내용이 부분적으로 이상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여 소리규명연구소의 분석팀 괄호 열고 교수 5명 이 정도면 우리나라 소리 권위자들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소리규명연구소의 분석팀 교수 5명이 모여서 성문 감정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다. 소리 성문의 분석 결과 문제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리 분석에는 녹취된 문장의 내용 분석과 소리 구성의 성문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소리 성문 감정 결과 17.5초의 소리 파일에서 임의로 편집, 조작한 증거를 밝힌다. 1. 편집 조작을 하면 중간에 소리가 딱딱 끊기거나 단락이 지거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디지털로 하더라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배경음 같은 거를 넣습니다. 바람소리라든지 이런 거. 첫 번째로 그걸 지적합니다.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소리와 같은 배경음악이 인위적으로 추가되었다. 이게 바람 불 때 녹음한 것과 실내에서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편집을 감추기 위해서 뒤에 바람소리를 추가하는 거는 얼마든지 확인이 됩니다. 성문 분석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돼요. 바람소리가 나중에 추가로 인위적으로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했다는 뜻이죠. 2. 총 17.5초 동안에 소리 주파수의 음폭을 비교해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에 대하면 윤석열 대통령 길지도 않아요. 1시간, 2시간이면 저처럼 한 2시간 생방송을 할 때는 처음에는 힘이 있다가도
뭐 뒤에 가서는 조금 힘이 딸린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화가 나고 흥분해서 더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하여튼 음폭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성국의 목소리라고 하는 음폭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지 않겠어요. 내가 혼자서 떠드는 거면. 근데 이게 17.5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면 음폭이 확확 바뀐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연기자가 연기하면서 일부러 여러 소리를 내기 전에는. 그런데 이 17.5초 동안 소리 주파수의 음폭을 해보니까 크게 세 구간으로 상이하게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세 구간으로 상이하게. 다시 말해서 이 세 구간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 1은 누구냐? 구간 1은 어느 대목이냐? 공간 2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이 구간 1. 구간 2는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간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이 구간 2. 구간 3은 충성 맹세한다는 명태균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여기저기서 따다가 음폭까지는 조절을 못하니까 갖다 띄어 붙이고 그 사이사이에 바람소리 같은 걸 집어넣고 해서 17.5초짜리 통화 테이프처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3. 녹취록의 시점 4.1초. 녹취록이 틀어지고 나서 1초, 2초, 3초, 4초 1. 그 지점에 예라는 목소리가 편집되어서 삽입된 흔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 녹취록의 시점 4.6초. 지점에 소리 단락 구간이 찍 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5. 소리 파형의 진폭 레벨만으로도 3구간 편집 조작 흔적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설픈 조금 뭐 좀 만진 줄 안다는 자가 와서 대충 디지털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제가 처음 방송할 때는 이걸 테이프를 다 이 가위로 끊고 이어붙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상 딱 끊고서 바로 다시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컴퓨터를 좀 알거나 소리를 좀 아는 사람, 방송 관계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진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어설프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이 분석팀 딱 봐도 이거 편집된 거야 라고 느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편집됐는지 세 구간에 다 이게 음폭이 다르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찍, 어느 부분에 네 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로 삽입이 됐고 바람 소리가 추가로 삽입됐다는 것들을 쫙 분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녹취록의 문장 내용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성문 분석을 한 것이고요. 소리의 음폭이라든지 이런 걸로 성문 분석을 한 것이고, 이제는 녹취록의 문장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녹취된 소리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따로 들어보면 각 문장의 내용들이 아주 무의미하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서로 맥락이 다른 얘기들을 주워 모아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의미 있는 문장으로 만든 건데,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세 구간을 따로따로 떼서 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1구간은 뭐냐? 공간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그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2구간은 뭐냐?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간 중에 수고했으니 좀 해주라는 말. 그것만 가지고서도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다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충성 맹세. 이 세 개를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17.5초짜리로 편집을 해놓으니까 공관위에서 누가 왔었는데 김영선이가 유세기간 중에 수고했으니까 주라 그랬고 그 소리를 듣고 명태균이가 충성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공천 개입 녹음이 편집된 거다 라고 분석팀에서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구간 1, 구간 2, 구간 3을 다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문장 내용 중에
돌출적인 답변과 문장의 끊김 현상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가 제대로 편집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총 녹취길이 17.5초의 짧은 시간에 발생한 내용들로서는 그 중요한 청탁 행위를 입증할 수가 없다. 17.5초. 잠깐입니다. 그 사이에 그 중요한 이 지금 좌파에서는 범죄 행위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어떻게 입증하냐. 그 짧은 17.5초짜리의 통화에서. 그리고 통화 내용의 종결이 전미어 내로 지속된다는 점도 정상적이지가 않다. 일반적인 대화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문장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소리규명연구소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결론 1.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되었다. 결론 2. 소리 증거의 무결성이 상실되었다. 불법 녹취기 때문에. 불법 편집 녹취기 때문에. 3. 공개된 녹취 내용이 크게 세 구간으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4.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 보게 되면 녹취록의 내용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다. 의미 없는 말들을 세 개를 엮어서 의미 있는 것처럼 편집했다는 뜻입니다. 결론 5. 소리 편집 조작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경 잡음이 추가되었다. 결론 6. 소리 단절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통화 기록이 부정 청탁의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그 의미나 무결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파악하였다. 이게 소리규명연구소 분석팀 교수 5명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소리규명연구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리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이 사악한 녹음 파일을 편집을 해서 공개를 했느냐.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악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각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댓글창에는 저보다도 이종배 시의원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이미 고발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건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전문적으로 녹음 편집을 한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 상대로 행한 이 사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엄중한 사법적 처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종북 주사파들이 와 마침내 증거가 나탔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시간 문제다라고 했던 그 명태균 통화 녹음이 하루 사이에 명태균 통화 편집 조작 의혹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자유파가 저 종북 주사파들의 사악한 탄핵 음모를 확실하게 분쇄하고 역공을 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에 대한 시점에 한동훈이는 이틀 동안 사라져버렸어요.